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주 목동 아파트가 대거 안전진단을 통과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로써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절반이 재건축을 확정짓고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는데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신청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양천구는 빠르면 2달 안으로 안전진단 보고서 검토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진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 중 절반이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면서 목동 재건축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정부가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면서 기존 6단지에 더해 목동 아파트 6개 단지가 추가로 안전진단을 통과한 겁니다. 나머지 7개 단지 중 9, 11단지를 제외한 5개 단지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시황이 안 좋다고 하지만 오히려 규제 완화가 지속될 거기 때문에 주민들은 환영하면서 다음 단계인 정비 계획 위반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정된 규정에 따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자치구인 양천구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2차 안전진단인 적정성 검토를 받게 됩니다. 양천구는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5개 단지에 대해 2-3달 내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대한 영향이 있다라고 한다면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기관에 의뢰를 해야 되겠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다면 의뢰를 안 할 예정입니다. 자료 보완이 이제 제대로 해주시는 거에 따라서 좀 시간 차이가 날 텐데 저희 한 2-3달 안에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도 있습니다. 목동 1, 2, 3단지는 다른 단지들과 달리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분류돼 있어 재건축을 하더라도 용적률이 제한됩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019년 3종 상향을 조건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을 민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과거 3종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2종으로 분류됐다며 조건 없는 종상향을 요구하고 있어 이후 재건축 사업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앞서 2차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던 9, 11단지는 당시 점수와 상관없이 안전진단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 조례상 안전진단 비용은 주민들이 내야 하는데 단지별 가구 수에 따라 500가구당 1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자치구가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인데 조례가 개정된다면 9, 11단지의 재건축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 목동 아파트가 무더기로 안전진단을 통과하자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집주인들이 급매물을 거둬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목동 신시가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보니 당장 매매량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큰 변화는 없는데 그동안 이제 워낙 급매물들이 소진이 안 됐었잖아요. 가격 싼 것들이 거래가 안 됐었는데 이제 그런 급매가 한두 개는 나가긴 했어요. 좀 매물을 좀 거둬들인 분들도 많으신가요? 주인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가격을 좀 싸게 내놓은 분들이 규제를 완화해 주니까 좀 물건을 가격을 좀 올리고 좀 걷어들이고 좀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이 저희가 지금 봤을 때는 없어요. 서울시는 오는 4월 목동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해 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들이 가상 공간에서 시장을 만나 시정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의 접근성 개선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상회의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원들을 형상화한 아바타들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 자료를 공유하고 자신의 캐릭터를 통해 의견을 교환합니다. 세금 관련 공간에서는 납부할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세계 최초로 구축한 공공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버스 서울입니다. 자유와 동행, 연결을 핵심 가치로 다양한 행정 서비스 제공은 물론 커뮤니티 공간을 통해 시민들의 새로운 소통의 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민간 플랫폼을 쓰게 되면 특정 플랫폼에 종속이 된다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장단점을 비교한 끝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리고 초기 비용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자체적인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더 장점이 많고
올해는 1단계로 경제와 교육, 세무와 행정, 소통 등 5개 분야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등 7종의 민원 서류를 신청할 수 있고 민원 채팅 상담도 가능합니다. 가상 시장실에서는 아바타지만 오세훈 시장과 인사도 나누고 시정에 대한 의견 등록과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자책을 열람하고 계절별 게임을 즐기며 시민 공모전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처럼 자유와 동행, 연결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지만 메타버스 특성상 노인 등 디지털 약자들의 접근이 어려워 사용자 확대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지 모드라는 게 앞으로 준비가 된다고 하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어차피 메타버스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소통 수단이 되고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활용 정도를 보아가면서 좀 더 쉽게 또 더 쉽게 이런 버전들이 업그레이드 되지 않을까. 메타버스 서울은 앱을 내려받은 뒤 회원 가입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는 올해 2단계 사업으로 시민안전체험관과 부동산 계약,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메타버스, 청년 정책 콘텐츠 발굴 등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은평사랑 상품권을 14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상품권은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구매할 수 있으며 상품권 구매 시 7% 할인과 소득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70만 원, 총 보유 한도는 200만 원인데요. 은평사랑 상품권은 서울페이, 티머니페이 등 5개의 모바일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은평 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창업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 연결해서 관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은평구의회 신봉규 의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은평 창업지원센터가 건립됐는데요. 과거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안을 발의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창업지원센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는 재정 자립도 및 자주도 최하위권의 전형적인 베드타운 형성 지역입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계점을 늘 가진 실정이며 은평구의 상업지역 분포 또한 타 지역에 비해 아주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지역적 한계점을 극복하고 은평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 시책을 체계화하여 은평형 창업 정책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은평구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첫 방안으로 창업지원센터를 설립 추진하였습니다. 네, 지금 창업지원센터에서 컨설팅, 마케팅, 그리고 투자 유치와 같은 여러 지원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창업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에게 좀 필요한 프로그램이 충분하게 마련됐다고 보십니까? 네, 은평 창업지원센터는 설치 전 단계에서 은평구의 창업 환경과 코로나19 사태로 변하는 산업 동향을 분석, 진단하고 중앙정부 및 광역 지자체의 창업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은평형 창업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연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건립된 은평 창업지원센터는 일반 비즈니스 창업 기업의 안정적 경영 공간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창업 보유 경험이 풍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창업 투자 프로그램 운영사로 선정된 기술지주 회사를 보유한 전문기관이 운영을 맡아 우수한 멘토링 인력풀과 투자사 등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어 개관 초기, 안정화 초기 과정과 추가적 지원 정책을 개발하면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개인이 창업을 하는데 왜 지역에 지원센터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미래 사회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업무를 상당 부분 대체하는 급격한 사회 변화와 함께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도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함께 지원 기관들을 전문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원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창업지원센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열정적인 개인 혹은 단체가 함께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입니다. 네, 끝으로 은평 창업지원센터의 앞으로의 기대 효과 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러 사회적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은평구는 고령화와 베드타운 등 경제 둔화 요인을 극복하고 소상공인 중심의 저부가 가치 지역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신산업, 기술 창업 중심의 창업 지원 정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은평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민의 창업 지원에 발현할 수 있는 핵심적 운영 주체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봉규 은평구 의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시가 설 당일인 22일과 23일 대중교통 연장 운행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지하철은 다음 날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하고 시내버스는 기차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정류소를 통과하는 막차 시간을 새벽 2시로 변경합니다. 서울발 고속 시외버스 운행 횟수는 평소보다 약 21% 늘린 하루 평균 700여 회로 조정됩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